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자입니다. 올해 55이고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24살에 첫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고 37에 두 아들 딸린 이혼남과 재혼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두 아들을 20에 가까이 키웠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직장인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며칠 전 큰아들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분식집 도와주는 이모로 소개됐습니다. 제자리엔 20해 전에 두 아들을 버리고 도망간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그날 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4살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신혼을 꿈꿨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시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미자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랑 가끔 화투치는 정도련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에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죠. 문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쿵쿵, 쿵쿵, 무섭게. 김영수 씨 댁 맞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그들은 명함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턱 앉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300은 갚으셔야죠.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눈빛은 형님을 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 방바닥만 쳐다봤고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미자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진짜 끊을 때. 그렇게 시작된 빚이 1년, 2년 계속됐어요. 제가 친정에 선 벌려서 갚고 제 적금 깨서 갚고 나중엔 시댁에서 또 빌려서 갚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이를 3번 가졌다가 3번 다 잃었어요. 두 번째 유산할 때는 병원 응급실에서 혼자였어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전화도 안 받았죠. 그날 밤 병원 침대 위에 누워서 하얀 천정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울고 싶은데. 근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3번째 유산회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요? 어떡해요? 매달 빚쟁이 전화 받으면서 남편 도박판에서 끌어내면서 시어머니한테 머리 숙이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31살에 이혼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바르냐고 했고 친정에서는 조금만 더 참지 그랬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더 참으면 나도 죽는다. 이혼 후 몇 년간은 정말 결혼은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분식집 하나 얻어서 떡볶이 팔고 김밥 말고 저녁엔 도시락 배달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누가 돈 달라고 안 하고 누가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 안 치고 제 통장은 제가 지켰으니까요. 그렇게 6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조용했어요. 드라마 보다가 졸리면 자고 주말엔 늦잠 자고 아무도 제게 뭐라 안 했죠. 그런데 그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37살 어느 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김 사장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분식집에서 떡볶이 드시다가 말을 꺼내셨죠. 미자 씨, 괜찮은 사람 한 분 있는데
한 번만 만나봐요. 저는 손살에 쳤습니다. 아유,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됐습니다. 근데 김 사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인데 성실하고 애들 둘 있는데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대요. 애들 불쌍해요. 엄마 없이 크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엄마 없는 마이들. 저도 엄마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세요. 억지로 결혼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한 번만 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강태수 씨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제 과거 얘기가 나왔죠. 저는 재혼이고요. 첫 남편이랑 헤어졌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아이를 못 가져요. 그 말을 하는 게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재혼이고 우리 애들만 잘 키우면 되죠. 같이 잘 살아보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태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배경화면에 두 아들 사진이 있었어요. 14살쯤 돼 보이는 형과 12살쯤 되는 동생. 둘 다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렸습니다. 저 아이들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어쩌면 저 아이들한테 엄마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강태수와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같은 건 없었어요. 구청에 신고만 하고 태수 씨가 사는 빌라로 이사했죠.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얘들아, 왔어. 이리 와봐. 태수 씨가 두 아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큰아들 진수는 키가 컸고 얼굴은 무뚝뚝했어요. 작은 아들 민수는 형보다 작았지만 눈빛이 예민해 보였죠.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엄마야. 잘 지내보자. 그런데 진수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아줌마가 갑자기 왜 엄마예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수 씨가 한급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진짜 우리 엄마는 따로 있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쿵. 하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진수도 곧 형을 따라 들어갔고 거실엔 저와 태수 씨만 남았죠. 미안해요. 애들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태수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괜찮은 척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마음을 열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두 아들은 제가 차려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진수는 김치만 몇 개 집어먹고 일어났고 민수는 밥을 입에 넣었다가 그대로 뱉었습니다. 맛 없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가슴에 박혔어요. 태수 씨는 출근 시간이라며 서둘러 나갔고 저는 혼자 설거지라며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오히려 그게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이제 시작이야.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밥을 먹을 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만 달라고 했고 빨래는 제가 해놓으면 그냥 입기만 했죠.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진수 거, 민수 거.
반찬도 골고루 넣고 김밥도 예쁘게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제가 싼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뜯지도 않은 채로. 아, 이렇게까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났습니다. 태수 씨는 야간 운행 중이었고 저는 민수를 데리고 밤 응급실로 갔죠. 주사 맞는 내내 민수는 제 손을 뿌리쳤지만 저는 계속 옆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집에 와서 제가 끓여준 죽을 다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걸 보면서 아주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재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민수는 고1이 됐어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나았죠. 아침마다 다녀오겠습니다 정도는 하고 제가 해준 밥도 먹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받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진수 학생 보호자시죠? 학교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분식집 문 닫고 급히 학교로 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섰는데 진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태수 씨도 와 있었고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요.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도박? 사채? 18살 아이가? 지금 채권자들이 학교 정문까지 찾아왔습니다.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머리가 해졌어요. 1,500? 제가 분식집에서 3년 동안 모은 돈이 고작 800만 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만 크게 들렸죠.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태수 씨가 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도박을 했어, 도박을. 태수 씨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더니 결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해야 한다. 저는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제 적금을 깨고 친구한테 사정해서 1,8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손에 쥔 현금 나발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3년이야. 3년 동안 모은 돈이. 금요일 저녁 채권자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돈을 세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바스락, 바스락. 그들이 나가고 진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 눈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진수야,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제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진수도 울고 있었고 옆에서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수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재혼한 지 3년 만에 처음 들어본 호칭.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났어요. 민수도 그날부터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1,800만 원은 컸지만 아이들 마음을 얻은 거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민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에 다니게 됐어요. 민수는 월급 받으면 꼭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엄마 덕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진수는 달랐어요. 취직 후 반년쯤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카드값 좀 급한데 250.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고3 때 그 일 이후로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알았어. 이번만이야. 근데 이번만은 없었습니다. 2달 뒤 전세보증금, 반년 후 차할부금. 진수는 계속 손을 벌렸고 저는 그때마다 통장을 열었어요. 분식집에 도시락 배달까지 시작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계속 빠져나갔죠. 언젠가는 갚겠지. 그렇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수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거였는데 표정이 밝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결혼.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큰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예단이라도 준비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 하는 집 딸이야. 착하고 예쁘고 집안도 괜찮아. 태수 씨도 기뻐했어요. 드디어 아들 장가 보낸다고 며느리 얼굴 빨리 보고 싶다고 했죠. 그럼 언제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조만간에 데리고 올게. 근데 이상했어요.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하면 바빠서 시간 안 맞는다고만 하고 상견례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진수야, 상견례는 언제 하는 거야? 엄마도 준비할 게 있잖아. 엄마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지? 태수 씨한테 물어봤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고 상견례 얘기만 나오면 얼버무렸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민수도 눈치를 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형이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한다고 해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도 그게 걱정이야. 혹시 엄마한테 뭘 숨기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숨기다니, 진수가 저한테 뭘 숨긴다는 거죠? 며칠 후 진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상견례 합니다. 겨우 일주일 전에 알려주다니. 장소도 시간도 그제야 보내왔어요. 5호동 한정식집, 저녁 6시.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는 거야? 불안한 마음에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태수 씨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오늘 들었어. 바빠서 그런가 봐. 라고만 했죠.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식집 문을 닫고 준비를 했어요. 한복은 없어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큰아들 장가를 보내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었어요. 오후 5시쯤 태수 씨가 먼저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 있을게. 너도 곧 와. 같이 가면 안 돼요? 진수가 나 먼저 오래. 뭐 준비할 게 있나 봐. 이상했지만 따지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한정식 집 가는 중이야. 너는? 저도 가는 중인데 엄마 이상해요. 뭐가? 형이 저한테 상견례 시간을 다르게 말했어요. 저는 5시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이미 시작됐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그럼 지금 엄마 빨리 오세요. 뭔가 이상해요. 형이 저보고 들어오지 말래요.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좀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복도 끝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무슨 일인데? 민수는 대답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은 룸 안에는 큰 원탁이 있었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태수 씨가 보였고 진수가 보였고 진수 옆에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아마 예비 며느리인가 봐요. 그 맞은편에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태수 씨 옆에 제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머리는 파마를 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그 여자가 예비 사돈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희 진수가 어려서부터 착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어머님이라는 말이 들렸고요. 저희 아들이라는 말도 들렸고요. 저게 뭐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때 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확 굳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태수 씨도 저를 봤는데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이었죠. 예비 사돈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이신가요? 진수가 얼른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분식집 도와주는 이모예요. 분식집 도와주는 이모.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이모. 2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이모라고 했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예비 사돈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직원분이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직원, 이모, 분식집 도와주는 사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룸 안 공기가 너무 답답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룸 안이 조용해졌어요. 예비 사돈 부부가 민수를 쳐다봤고 진수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태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우리 친엄마요. 근데 20년 전에 집 나갔고 우리 키운 건 이분이에요. 그리고 화면을 사돈에게 보여줬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엔 태수 씨와 저, 그리고 진수와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여기 보세요. 윤미자, 우리 새엄마. 아니, 진짜 엄마. 민수는 사진도 보여줬어요. 어릴 적 진수와 민수를 안고 있는 제 모습. 중학교 입학식 때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고3 때 빈 문제로 무릎 꿇던 날. 민수가 몰래 찍어뒀던 사진.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2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빚까지 갚아준 사람. 예비 사돈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감도 눈이 커졌고요. 그 여자, 진수와 민수의 생모 박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비 사돈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제가 설명을 태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예비 사돈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집안과는 혼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진수가 일어나 말했지만 예비 사돈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느리감도 가방을 집어들었고요. 지연아, 가자. 네, 아빠. 두 사람이 룸을 나갔습니다.
진수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룸 안에 남은 건 저와 태수 씨, 진수, 민수, 그리고 그 여자였습니다. 박선영이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20년 전에 아들들 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이 박선영 씨죠? 20년 전에 두 아들 두고 집 나간 사람? 박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민수가 옆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진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고 태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진수를 봤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모야?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죠. 20년이야. 20년을 키웠는데 이모로 만들 수 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태수 씨를 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룸을 나왔어요. 민수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 혼자 갈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흘러갔고 사람들이 걸어갔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멈춰 있었어요. 20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이모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수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죠. 태소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미자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정하라고요? 20년을 이모로 만든 사람이 진정하래요. 저는 옷을 캐리어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요? 저를 이모로 만든 순간부터 우린 남이었어요. 태소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어. 미자야, 진수가 잘못했어. 내가 진수 혼낼게. 제발 이러지 마. 혼을 낸다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저는 태소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 여자가 온다는 거.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알고도 저한테 말 안 했죠. 그게 더 나빠요. 태소 씨는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진수가 선영이가 찾아왔을 때 거절을 못했어. 친엄마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친엄마. 그 말이 또 나왔네요. 저는 옷을 개던 손을 멈췄습니다. 친엄마가 뭐예요? 20년 전에 버린 엄마가 무슨 엄마예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피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그럼 저는 뭐예요? 20년을 키운 저는 피가 안 섞였으니까 이모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요. 당신도 진수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태수 씨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당분간 분식집에서 잘 거예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문을 닫으려는데 진수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말 붙이지 마.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수가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울었나 봐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떡해? 내가 뭘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앞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진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분식집 안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24세 갓 결혼해서 남편 빚 갚느라 아이도 못 낳고 37에 재혼해서 남의 아이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결국 이모예요. 분식집 도와주는 이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디 계세요? 분식집이야. 제가 갈까요? 아니, 민수야,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요. 근데 엄마, 형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말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이혼할 거야. 정말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전 따를게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 제 아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인, 혹시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분식집이랑 빌라가 제 명의예요. 남편 명의는 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럼 유리합니다. 게다가 20년 가까이 의붓자식을 양육하셨고 생계도 책임지셨으니 법원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재산. 생각해보니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제가 번 돈으로 운영한 가게였어요. 태수 씨는 택시비로 생활비 조금 보탰을 뿐이고요. 내가 본 걸 왜 나눠줘야 해?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 씨한테 이혼 조정 신청서가 날아갔어요. 태수 씨는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태수 씨를 마주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화해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태수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화해할 생각 없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분식집과 빌라는 제 명이고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제가 가질 거예요. 태수 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이요? 저도 20년을 두 아들 키우며 살았어요. 근데 이모 됐잖아요. 조정회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미자 씨께서 혼인기간 동안 생계를 주도적으로 책임지셨고 의붓자식 양육에도 헌신하신 점을 고려하면
재산의 대부분을 윤미자 씨가 가져가시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결국 조정은 성립됐어요. 분식집과 빌라는 제가, 태수 씨는 차와 퇴직금 정도만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게 다가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일어나. 싫어. 엄마가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그럼 거기 계속 있어. 난 갈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분식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왔어? 형이 생모한테 속았대요. 뭐? 생모가 형한테 계속 돈을 뜯어냈대요. 생활비 준다고,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형이 대출까지 받아서 줬는데 그 돈 들고 도망갔대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불쌍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지금 빚이 엄청 많대요. 생활도 힘들다고. 민수야, 그건 형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네, 엄마.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빨간 도장이 찍혔어요. 20년 가까운 결혼이 끝난 순간이었죠.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분식집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새로 생기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도 부담스러웠어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들고 혼자서는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가게를 계속 해야 하나? 20회를 분식집만 했어요.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튀김 튀기고 매일 같은 일의 반복.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손에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봤어요? 뭔데? 저기 시장 근처에 작은 포장마차 자리가 나왔대요. 권리금도 얼마 안 한대요. 포장마차. 전단지를 보니까 시장 입구 좋은 자리였어요. 유동인구도 많고 저녁 장사하기 딱 좋은 곳이었죠. 엄마, 분식집 정리하고 저거 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도와드릴게요. 민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본 게 보였습니다. 민수야, 너도 너 생활이 있는데. 엄마 생활이 제 생활이에요. 저 엄마 혼자 두고 못 살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제 아들이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아들. 일주일 후 저는 분식집 권리금을 넘기고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어묵탕, 순대, 떡볶이, 오뎅.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장사했죠. 처음 문 연 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민수랑 둘이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입소문 나면 사람 많이 올 거예요. 그러게, 국물은 자신 있는데.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 끝나고 들르는 직장인, 시장 상인들, 술 한잔 하러 오는 동네 주민들. 사장님, 여기 어묵탕 국물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려내요? 비법이에요. 다시마랑 멸치를 오래 우려내거든요. 손님들이 하나씩 늘어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물론 예전만큼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빚 갚고 생활비 쓰고
조금씩 모으면 됐으니까요. 민수는 약속대로 퇴근하고 거의 매일 와서 도와줬어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손님 응대하고.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떡볶이가 완판됐네요. 그러게. 내일은 떡을 더 준비해야겠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일하는 거.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진짜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포장마차에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가 진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형, 왜 왔어? 엄마 보러 왔어. 저는 국물을 저으며 진수를 봤습니다. 말라 보였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도 자라 있었죠. 손님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손님 아니면 가세요. 장사 중이에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들다고요? 빚이 많다는 얘기는 민수한테 들었어요. 생모한테 속아서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더 이상 그게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힘들면 네가 해결해. 나는 더 이상 네 엄마 아니야. 엄마! 손님 기다리니까 비켜줄래요? 진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짜로 괜찮았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진수는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형 정말 안 만나실 거예요? 만날 이유가 없어. 형이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던데. 후회는 나도 해. 그 집안에 시집 간 걸.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20년을 남의 아이 키우느라, 남의 가족 되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이제는 저를 위해, 민수를 위해 살 거예요. 국물 끓이는 냄새가 포장마차에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어요. 손님들은 사장님 국물 맛있다고 말해주고요. 진수는 가끔 멀리서 포장마차를 보고 가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다가오진 않아요. 어쩌면 그게 서로에게 맞는 거리인지도 모르겠네요. 태수 씨는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잘 살고 있겠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삶. 그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오늘도 국물 끓이는 냄새가 포장마차에 가득합니다. 이 냄새 속에서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나를 잃어버린 적 있나요? 혹시 저처럼 이모가 된 적 있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